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로 상큼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감홍시님과 함께했던 영희 페스티벌 후기 방송에 2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되미안님께서 스탠드업 부분 말씀하신 거 개 큰 공감하고 갑니다. 국회에 여자를 많이 밀어 넣어야 한다는 부분도 완전 공감! 구구절절 하시는 말씀들 다 공감해요. 듣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희미님, 단감홍시님 방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트!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씨름부 넘버원님께서 저도 일단 여성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번 영입회도 아쉬운 점이 있었더라도 철수로 인한 아쉬움에 비할 바겠습니까? 여성들의 축제 한참 더 필요해. 더 줘. 라고 하시면서 사진까지 첨부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단감홍시님하고 함께했던 영희 페스티벌 후기 날에는 말을 굉장히 많이 조심하기도 하고 말을 하면서도 이거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하고 다른 생각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어쨌든 결국 결론적으로 제가 늘 하는 말은 국회에 여자를 많이 밀어 넣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공감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단감홍시님이랑 이거 녹음하면서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악플 100개 달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팟빵에는 좋은 댓글만 달렸고요. 사실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여성주의 관련해가지고 영상이나 쇼츠를 올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건지 남자들이 악플을 막 쓰고 가거든요. 물론 팟캐스트가 유튜브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제 방송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겁이 많은 저는 항상 쫄리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랑 스포티파이에도 예전 방송을 순차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튜브랑 스포티파이에도 댓글 쓰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에서 방송을 들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큰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도 한 8월쯤에는 팟빵이랑 유튜브랑 스포티파이랑 그 3개의 플랫폼에 일주일에 한 번 동시에 그 주에 방송을 업로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디오스 오디오라는 밴드의 신곡이 나왔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죠. 엉망이라도 괜찮아 라는 곡이고요. 제가 아마 예전 방송 언제쯤에서 아디오스 오디오의 보컬 마호 언니가 수술을 하게 되었던 얘기를 했었던지 안 했었던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수술 후에 아직 재활 중인 마호 언니가 인스타에 써주신 글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우리들 새로운 곡을 발매하였습니다. 얼마 전 병원 검사에서는 1년 동안 노래가 안 될 거라고 쉬어야 한다고 하셨으나 되는 만큼만이라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역시나 앞으로도 잘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포기가 좋은 길이라고도 합니다만 얕은 희망이라도 쉽게 놓아버리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주 지독하게 즐기며 살자. 엉망이라도 괜찮아. 뉴송 릴리즈드. 엉망이라도 괜찮아. It's okay not to be okay. 엉망이라도 괜찮아는 보컬의 갑상선암 수술 후 재활 중에 만든 곡이다. 괄호에서 여전히 재활 중이다. 괄호 닫고 또 다른 악몽을 꾸고 있을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이자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아디오스 오디오를 기다리고 있을 많은 분들께 전하는 안부이기도 하다. 당장은 엉망일지라도 삶을 견디는 기쁨을, 내일에 숨어있을 삶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지금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 있는데 그 제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아디오스 오디오 노래 추천 몇 곡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저 때문에 아디오스 오디오를 듣기 시작했다는 분들도 몇 분 계셨었거든요. 이 아디오스 오디오의 노래들이
가사도 정말 좋고 멜로디도 정말 좋고 밴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밴드 음악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들으실 수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이번 이제 신곡인 엉망이라도 괜찮아로 시작하셔서 본인 취향에 맞는 곡들을 잘 들어보시고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달력을 봤는데요. 사실 지난 한 주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게스트가 계셔가지고 일주일에 얘기를 못했던 그 날들 속에서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지난주 한 주만 얘기를 해보자면 6월 23일 화요일에 동덕여대 총장 엄정수사 기소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고요. 6월 24일 수요일에 연인간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 재판에 방청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녀왔는데요. 이 서울지법은 제가 꽤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처럼 그렇진 않더라고요. 원래 이제 법원에 들어갈 때 뭐 물이나 음식이나 텀블러도 그렇고 흉기가 될 수 있는 날붙이 같은 것들은 검색대에서 놔두고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창원에 연대방청 갔을 때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에도 여지없이 제가 마시려고 챙겨갔던 생수를 검색대에다가 놓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방청 끝나고 나오면서 봤는데 어떤 분은 약도 꺼내놓고 들어가라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항상 가방에 들어있는 약이 되게 많거든요. 뭐 타이레놀이라던가 비염약이라던가 제가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그 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내 가방도 검색대를 통과를 했는데 저한테는 약을 꺼내라는 말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법원에 갈 때마다 반입 금지 물품이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올 때 챙겨야 될 것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다. 여튼 그렇게 이번에 제가 참석했던 연인간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 관련 재판의 1심 판결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가해자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6월과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고요. 물론 6개월이라는 이 형이 범죄에 비해서 너무 가볍다는 생각도 했어요. 정말 그 선고를 받는 순간 방청을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6개월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또 보통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6개월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범행에 사용됐던 휴대전화 역시 몰수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실형이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만약에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 피해자분을 불법 촬영한 증거인 440여 건에 대해서 가해자한테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연대방청에 큰 의미를 가지고 갔던 것도 있는데 그 440여 건의 불법 촬영물이 다시 가해자한테 돌아가지 않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피해자분과 가족분이 6년 동안을 싸워서 나온 첫 유죄 판결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중간에부터 연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그날 연대방청을 와주셨던 연대자분들이 꽤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만큼 중요한 판결이었고요. 그날 방청이 끝나고 연대자 D님께 들었던 말씀에 의하면 이번 판결이 정말 핵심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가 아니라 그 격가지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피해자분이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싸워 나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성의당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들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기자회견 일정도 아마 또 공지가 계속 될 텐데
더 많은 분들이 피해자분께 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연속 만나는 분들도 많고 막 이랬는데, 화요일에 기자회견 끝나고는 우리 또 배고픈 사람들 모여가지고 근처 국립중앙도서관 구내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좀 읽고 그렇게 헤어졌고요. 수요일에는 또 연대방청 끝나고 오랜만에 시간 되시는 분들이랑 같이 카페에 가서 뭐 또 이런저런 사는 얘기들 많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소하고 별거 아닌 얘기들이지만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뭐 기자회견이든 당 행사든 이런 걸 왔는데 나 혼자 와서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나는 내향인인데 누가 나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제가 있는지 좀 먼저 찾아보시고요. 제 얼굴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딱 봐도 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사람 히미스타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번에 영희 페스티벌에서 저한테 혹시 희미님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처럼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그날은 책임지고 같이 있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면접에 한 군데 다녀왔는데요. 집에서 엄청 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위치 하나만 보고 다른 거 안 따지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급여를 너무 후려치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기죠. 제가 여성의당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여성을 싼값에 부리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쪽에서 이제 저하고 면접을 보는 동안 제 성격이랑 업무 이해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돈을 더 줄 수 없대. 딱 정해져 있는 만큼만 줄 건데 그 급여가 엄청 낮았거든요. 사실 그 회사에서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저도 딱히 연락 오는 데가 더 없으면 진짜 급하면 거기 가서 일해야지 어떡해요. 입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이게 현실인 거야. 이런 식으로 후려치기를 계속 당하는데도 결국 선택지는 점점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지. 제가 조금 그 부분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대구에서 3년 전에 받던 돈보다 더 적은데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그쪽에선 제가 마음에 든다고 출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성의당 유지혜 대변인님이 서비스 산업 여성 노동자는 어떻게 일하고 있나, 여성 집중 서비스 직종 1.3 균형 실태 발표 및 여성 임금 격차 해소 방안 제안 토론회에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올려주셨는데, 물론 저는 사무직이긴 합니다만 여성 집중 서비스 직종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사무직 중에서도 여성이 대부분인 직종인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임금 후려치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나라가 점점 더 여성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그냥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본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요. 이래서 여성 정치인이 국회로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날 원래 제가 아무 약속이 없었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나 보면서 누워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약속이 또 생길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르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씻고 닦고 선크림까지 다 바르고 옷까지 다 갈아입고 그러고 이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그 약속이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옷 다 갈아입고 다시 세수하고 그리고 빨래하고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오랜만에 북땡님이랑 어로드 커피에 다녀왔는데요. 솔직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도 어로드 커피 갈 때마다 송은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가거든요. 물론 은희 언니를 못 봐도 우리끼리 잘 놀지만 보면 좋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개표 방송 끝나고 어로드에서 은희 언니 마주쳤을 때 진짜 사진도 한 장 못 찍고 언니 바쁘다고 빨리 보내드려가지고 엄청 아쉬웠는데
저희가 간만에 또 오픈런으로 어로드에 가서 이제 음료를 시키고 2층에서 이제 놀다가 이제 제가 소방광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화장실 간다고 1층에 내려왔어. 와, 근데 어로드 직원 티셔츠를 입은 황보 언니가 계시는 거예요. 샤크라 황보 언니 아시죠? 우리 송은이, 김숙 언니들이랑도 굉장히 친하고 지난번 비보쇼 무대에도 같이 서주셨어가지고 더 우리는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데, 아니 황보 언니가 왜 어로드에 계시는 거지? 하고 놀란 마음을 붙잡고 아주 반갑게 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와서 북구땡님한테 황보 언니 밑에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시간마다 새로 또 주문을 하고 이러는 편이어가지고 아까는 음료를 주문을 했었고 이제 디저트를 먹을 타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북구땡님이랑 같이 내려가서 황보 언니한테 주문을 했어요. 언니가 포스기를 처음 만져보셔가지고 이거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시길래 지금 손님도 많이 없을 때니까 천천히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는 어로드 신메뉴인 디저트를 주문을 했어요. 새로운 케이크도 나오고 샌드위치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 시켰는데 이제 북크땡님이 제 뒤에 숨어가지고 황보 언니한테 비보쇼 무대 너무 잘 봤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땡땡인 거를 바로 알아보시고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막 장난도 쳐주시고. 그렇게 손님이 많이 없을 때 얘기도 조금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원래 어로드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저희가 오픈런으로 와서 마감 때까지 놀다 가는 거에 좀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황보 언니는 우리를 처음 봤잖아. 그래가지고 시간마다 내려와서 음료랑 디저트를 계속 주문하는 거를 보시고는 이러다가 나랑 같이 퇴근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게다가 북크땡님은 그날 가족이 생일이었어가지고 홀케이크까지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홀케이크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황보 언니가 퇴근 준비를 하고 계셨어가지고 저희가 더 늦게까지 있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황보 언니가 먼저 퇴근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마감 잘하고 가세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정말 황보 언니 봐서 너무 반가웠고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비록 송은이는 못 봤지만 황보 언니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마 제일 바쁜 시간에 도와주러 오셨던 것 같은데 다음에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니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제가 요즘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 접수 단계에서 블라인드 인터뷰를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읽어보니까 자기들 이제 막 시작해서 우리 회사가 체계가 없다 라고 당당하게 써놨던 스타트업 같은 곳인데, 와, 그 인터뷰를 작성을 하다가 진짜 엄청 자아가 비대한 그 성별이 쓴 것 같은 질문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거 쓰다가 현타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왔어요. 근데 또 그때 기분이랑 지금 기분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업체랑 저를 연결해 주셨던 담당자분한테도 굉장히 자아가 비대한 느낌의 인터뷰였어요 라고 했더니 내 회사가 최고야 라는 느낌이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작성을 하는데 보통 이런 질문은 면접에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전체적으로 가성비 따지는 느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답변을 제출한 거를 내 메일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저장되어 있는 답변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땡땡땡땡 블라인드 인터뷰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일단 맨 처음에 자기 이메일 주소를 적으래요. 적었어. 그리고 입사 지원 부문이 경영지원실, 사업본부, 기술지원센터, R&D센터 여러 부문의 동시 지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경영지원실로 입사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인터뷰 작성일을 적으라고 해서 적었고, 그다음에 귀하의 성명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라고 해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한 번 더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인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본인의 특장점을 살려 발표력을 표현하세요. 물론 말을 잘하는 게 일할 때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발표력을 표현하세요 라고 돼 있길래 뭐 공통 질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돈을 받는 만큼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뒤에 뭐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땡땡땡땡에 근무해야 하는 이유는 자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본인의 직업관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게 여기서부터 약간 쎄했거든요. 내가 땡땡땡땡에 근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아니라 이유는 물음표. 이게 끝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실체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는 하고 물음표에서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어떤 이유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 적었고 실거주 지역과 입사 시 출퇴근 방법 및 소요 시간을 말씀하세요. 이런 거는 보통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죠. 근데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도 출퇴근 거리가 가까우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제출하는 이력서에 다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실거주 지역하고 동일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면접 때 확인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사실 뭐 그렇게 이상한 질문은 아니어서 저도 이제 답변을 적었어요. 그리고 가족관계 및 동거 유무,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또 쎄한 거예요. 이거는 면접에서 더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공식적인 사전 인터뷰에서 이런 것을 질문이라고 적어놨다. 뭐 물어볼 수는 있겠죠. 제 마음에 마이너스가 됐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근래의 주요 관심사나 취미는 무엇인지요? 개인의 개성 있는 취미 또는 본인만의 여가 시간 및 휴일의 사용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하냐고요. 여가 시간 및 휴일의 사용 방법을 회사에서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초반에 쎄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게 약간 굳어졌어. 그 다음에 기호품이나 애장품이 있는지요? 평소 즐기는 기호식품이나 애장품, 흡연 여부, 주량 등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해야 되냐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읽은 질문이 맞춤법이 좀 많이 공식 사전 인터뷰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본인만의 개성 또는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업무 관련,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장점, 특기, 보유 기술, 주변 보유 인맥 등 본인에게 긍정적인 사항을 기술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고. 업무 관련한 개인의 특장점을 적는 건 이해가 너무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개인이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왜 업무와 무관한 내 보유 인맥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입사를 하고 나서 내가 이런 인맥이 있어서 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도의 흐름은 있을 수 있어. 근데 나 아직 이 회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벌써부터 내 주변 인맥을 얘기를 하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공사 구분을 못한다는 느낌이 여기서 확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내가 자기 회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야. 님 그 정도 아니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및 본인의 개인적인 중장기 계획, 비전은 무엇인가요? 몇 년 후의 내 모습, 그때까지 계획 등 이런 것은 뭐 자기소개서에도 흔히 쓸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관련 준비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업무 관련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당사 입사 시 본인이 준비된 사항, 관련 기술, 경험, 자격, 마음가짐 등등을 기반한 근무 조건 및 희망 급여를 제안하세요. 여기서도 맞춤법을 틀렸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그냥 싸질러 놓으면 되는 질문인가요?
이 희망급여를 제한하세요 밑에 나는 이런 사람이므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으며 희망급여는 연봉 얼마와 뭐뭐한 근무 조건을 요청합니다로 말씀하세요. 당사는 급여 정책, 제한하신 급여를 삭감하지 않습니다. 단 예산이나 회사에 대한 예상 기여도 대비 적절하지 않는 경우 채용을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아직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예상 기여도를 벌써부터 책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연봉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냐고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추가로 회사나 근무 환경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입사 시 회사에 꼭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희망 업무 내용, 근무 조건 등 회사의 요청사항을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회사 근무 환경 뭐 이런 거 궁금한 거는 면접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면접장에 갔을 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나 대답인 것 같은데 너무 이 사전 질문지에서 모든 걸 뽑아 먹으려고 하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갑자기 또 테스트가 나옵니다. 개별 성향에 대한 질문. 1점이 매우 아니다부터 5점이 매우 그렇다까지인데 나는 자립심이 강한 편이다. 나는 내 주장의 관철을 위해 다소 고집스러운 편이다. 나는 사건이나 업무상에 다소 집요함이 있는 편이다. 나는 성공욕이 많은 편이다. 나는 승부욕이 강한 편이다. 나는 열정적인 편이다. 나는 활동적인 편이다. 나는 외향적인 편이다. 나는 부지런한 편이다. 나는 성격이 꼼꼼한 편이다. 나는 매사 치밀하고 계획적인 편이다. 나는 매사 정리정돈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나는 문서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편하고 재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겠죠? 내가 이 항목을 보고 이걸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like 제가 평소에 하는 인터넷 테스트 같은 항목이잖아요. 1점부터 5점까지 해당하는 곳에 체크를 해라. 어쨌든 그렇게 인터넷 테스트 같은 테스트를 하나 하고 마지막에 최종 인터뷰 또 있습니다. 아까 그 질문이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자유질의입니다. 편하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본인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낸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회사에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을 해결했던 경험 이런 거를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운이 좋은 사람인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길래 저한테 운이란 없습니다. 한 만큼 돌아옵니다. 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본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 약간 그거잖아요. 면접 갔을 때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면접에서 가능한 질문이 아닌가? 그 다음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적었고 본인에게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요?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요? 라고 해서 또 적었고요. 양식을 제출을 했어요. 저 혼자 되게 흥분한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여기는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도 면접을 가더라도 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오늘 방송 분량이 조금 애매하면 소리 내봄이라고 하는 여성의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탈코 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녹음 직전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게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 봐요.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제때 안 했더니 이 링크가 잘린 건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접속이 안 되는 건지 일단 그래서 이제 DM으로 혹시 탈코 농도 테스트가 링크 접속이 안 되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냐고 제가 보내놨거든요. 이제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뭐 페이지로 이동 중입니다. 이동되지 않으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떠가지고 여기를 눌러주세요로 계속 눌렀는데도 연결이 안 돼서 일단은 껐고요.
아, 그럼 뭘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보다가 아, 이거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하고 캡처를 해놨던 테스트들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거 한 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불안돌 찾기 테스트인데요. 불안을 관장하는 나 불안돌이. 너의 불안에 처방을 내려주지. 넌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야. 정확해서 소름 돋을걸? 이라고 적혀 있어요. 소름이 돋을까? 자, 내가 너를 뭐라고 불러줄까? 3글자 이내에 한글로 입력해줘. 제가 글자 수에 제한이 없으면 히미스타라고 쓰는데 3글자 이내니까 히미로 할게요. 지금까지 6,741명이 참여했어요. 테스트 바로 시작하기. 빨리빨리 할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멀리서 누군가가 뛰어온다. 내 반응은 열린 버튼 꾹 눌러주기. 모른 척하기. 저 열린 버튼 완전 눌러주죠. 배달 예정 시간이 7분 지났다. 지도 속 라이더는 계속 같은 자리다. 지금 나는 앱 새로 고침 무한 연타 중. 누워서 기다리며 쇼츠 봄. 저는 새로 고침 계속 하거나 확인을 계속 할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머릿속 탭이 37개 열려있다. 나는 일단 누워서 현실 로그아웃 시도. 순서 정리 끝. 좋아, 일단 한 놈씩 해치우자. 할 일이 37개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순서대로 한 개씩 해치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되게 퀘스트를 순서대로 하나씩 깨는 걸 좋아해요.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지각 가능성 발생. 아직 늦은 건 아닌데 이미 내 마음은 머릿속으로 이미 구차한 사과문 완성.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다. 요거는 보기가 한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각이 예상되는 시점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가 확실히 늦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뭐 5분에서 10분 정도 늦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고 연락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구차한 사과문을 완성하진 않아요. 직접 말을 합니다. 근데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머릿속으로 이미 구차한 사과문 완성,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다. 꼭 한 개를 골라야 되면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다. 근데 대신에 그거를 기다리는 상대방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공연 티켓 예매 완료. 당일까지 예매 확인은 몇 번? 최소 3번은 확인함. 1번 보고 끝. 내 기억력을 믿음. 저는 수시로 확인합니다. 3번 이상 확인합니다. 누가 내 장문 메시지에 키읔키읔만 보냈다. 이건 화난 건가? 그냥 웃기다는 뜻 아닐까? 키읔키읔 이라고 2글자 왔다. 그러면 바쁘면 좀 이따가 다시 읽어보고 얘기해줘 라든지.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화가 났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대화가 끊어진다면. 근데 이거를 또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가 화가 난 건가? 그냥 웃기다는 뜻 아닐까? 웃기다는 뜻 아닐까? 보다는 사실 그냥 지금 되게 바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더 가까운 거는 그냥 웃기다는 뜻 아닐까? 요즘 자꾸 컨디션이 영 의심되는 증상 검색을 시작했다. 3분 만에 희귀불치병인가 의심하기. 네이버보다 내 면역력을 더 믿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나 되게 병이 있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 면역력을 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불치병인가 의심하기. 숨기고 싶던 실수를 정확히 지적당했다. 집에 가는 길 내 상태는. 와, 이 질문만으로도 너무 소름 끼치는데 실수 장면 무한재생. 당장 치킨 주문해. 저는 실수 장면 무한재생입니다. 진짜. 이게 상대방이 나한테 지적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순간 내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되게 여러 번 곱씹어요. 이거 제가 마루님이랑 통화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우리의 가장 큰 단점이 과거를 계속 곱씹는다는 거야. 이 반추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순간 잊어버려야 돼. 아는데도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옛날처럼 그 실수 때문에 막 중리사니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요즘은 좀 괜찮은가 싶긴 한데 어쨌든 실수 장면 무한재생. 스트레스가 한계치를 넘을 때 내 생존 버튼은 인간 비행기 모드 온! 절친에게 속사포로 하소연하고 털어버리기. 요겁니다. 제 전화를 3시간 받아줄 수 있는 친구한테 속사포로 하소연하고 털어버립니다. 마루님이랑 요새 거의 매일 전화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문제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마루님도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서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고민이나 스트레스 이런 얘기가 아니어도 그냥 요즘은 둘이 서로 그냥 일상 얘기? 뭐 운동하는 얘기나
저 팟캐스트 하는 얘기나 아니면 하여튼 이런 일상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항상 스트레스가 조금 그래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속사포로 털어버리기. 마지막이다. 불안한 일이 생겼다. 내 머릿속 자동 재생 콘텐츠는 파국 엔딩 버전 1, 2, 3 연속 재생. 상황 분석 들어간다. 냉철한 시사 교양 다큐 재생. 저는 꼭 봐야 되는 것이 아니면 시사 교양 다큐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그렇다고 파국 엔딩 버전 1, 2, 3 이런 것도 안 보긴 하거든요. 근데 나한테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 내 머릿속 자동 재생 콘텐츠 파국으로 가죠. 희민님은 답장 고민돌이라고 나왔어요. 상처를 숨긴다. 답장 텀을 분석한다. 일십공포, 관계 레이더라는 키워드가 있고 관계의 미묘한 변화나 답장 텀에 의미 부여하는 타입이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그 관계의 미묘한 변화에 되게 신경 쓰고요. 그리고 제가 답장을 하는 그 텀에도 의미 부여를 굉장히 하는 편입니다. 다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바쁜 걸 알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주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든 연락이 끊길 사람은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서 답장이 오더라도 연결이 될 사람은 계속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답이 빨리 필요한 거면 오히려 답을 할 수 있을 때 연락을 다시 달라 하고 조금 기다리는 편이고 아니면 그냥 할 때 되면 하겠지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긴 해요. 옛날만큼 그 답장 텀에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답장 고민돌인 저와 잘 맞는다고 적혀있는 돌은 보낼까 말까 밤새 고민하는 내 진심을 가장 따뜻하게 알아채주는 눈치 천재 돌이라고 합니다. 마루님 같은 사람일까? 마루님이랑도 초반에 답장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까 진짜 마루님이 너무 바빠서 답장을 못했다는 거를 이제는 알아요. 이런 답장 고민돌인 저와 맞지 않는 돌은 용기 내어 보낸 장문에 최소 전력 이응 두 글자로 마음을 식혀버리는 방전주의돌입니다. 근데 나랑 안 맞는 거 맞기는 해요. 제가 만약에 한 3줄, 4줄짜리 긴 문장을 보냈는데 답장이 이응, 키읔 이렇게만 오면 조금 허무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내향인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내향인 친구들의 성향을 이제 저는 조금 이해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언니. 내가 진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거 좋아, 저거 좋아 한 바닥을 써서 보내면 이응 하나, 우리 언니는 2개도 아니야. 이응 1개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전주의돌도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당장 어제 오늘만 해도 어제 언니 집에서 밥 먹고 12시 전에 헤어져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고 너무 피곤하다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답이 없습니다. 그냥 언니는 보고 확인하고 그냥 봤다 요런 느낌인 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방전주의돌이랑 잘 지내려면 제가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을 많이 써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날씨에는 특히 조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빗소리 들리는 늦은 밤, 메시지 창만 1시간째, 감성이 이성을 앞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빗소리 들리는 늦은 밤에는 그냥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날씨 관련된 테스트였나 봐요. 날씨돌의 불안 처방전, 진짜 불안의 원인, 안 일어난 일까지 미리 걱정하는 성향 맞습니다. 평소엔 바로 오던 답장이 30분만 늦어도 내가 뭐 잘못 말했나? 까지 생각이 달려가 버려. 사실 상대는 그냥 밥 먹느라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넌 그만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섬세한 사람이야. 맞습니다. 저 되게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요즘 들어서는 그래 밥 먹느라 못 봤을 수도 있지. 자고 있을 수 있지. 일하고 있을 수 있지.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불안을 잠재우는 마법 카드 보기를 눌러보면 카드를 탭해보세요.
아, 답장이 느린 건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오늘은 너만의 속도에 집중해봐. 100% 당첨 깜짝 선물 받기라고 해서 날씨돌 앱에서 코드 입력하면 선물 등장이라고 돼 있는데, 아, 날씨돌이라는 어플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인증번호를 넣으면 선물을 준다는데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 안의 불안돌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았고요. 오, 그래도 한 50분 녹음을 했으니까 편집을 하면 그래도 한 30분은 남겠죠? 와, 근데 사실 제가 지금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이 벌써 쉬지 않는 주둥아리 196회예요. 4회차만 지나면 200회야. 어떡하지? 제가 아직 200회 특집에 나올 게스트를 섭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커다란 주제는 정해놓긴 했거든요. 세분화된 주제는 상관이 없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여성이어가지고 200회 특집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녹음하기 직전에 또 게스트로 모시고 싶은 분께 게스트 요청을 한번 했다가 대차게 까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쁜 의미로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신 건 아니고, 사실 그분이 거절하실 거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활동이나 아니면 그분의 생각 같은 거를 같이 공유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의 지금 현재 입장이 공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셔가지고 되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 방송도 여러 번 들어주셨던 분이어가지고 더 모시고 싶기는 했었는데, 저한테 정중하게 방송은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거절을 해주시면서 제가 뒤에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응원의 말씀까지 또 해주셔가지고 게스트 섭외를 까였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 약간 미친 것 같네. 그래서 정말 진짜 200회를 코앞에 두고 제가 지금 게스트 섭외를 못 해가지고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200회까지 넉넉 잡아서 한 2주 안에 혹시 저와 함께 여성에 관해서, 여성이라고 하면 어떤 거든지 괜찮아요. 여성주의 활동도 괜찮고, 아니면 뭐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제가 또 얼마 전에 마루님이랑 통화하다가 제 과거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면서 진짜 웃겨가지고 깔깔거리면서 야,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진짜 재밌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성이라는 주제로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다만 특집이기 때문에 저하고 한 번 정도는 만난 적이 있으셔야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랑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으신 분 중에서 200회 특집에 여자 얘기하러 나오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꼭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했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